여러분, 우리는 왜 어젯밤 꿈을 좀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밤새도록 생생했던 이야기들이 아침이면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십 년이 지난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바로 트라우마는 과연 그저 마음의 문제일 뿐일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진실을 품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뇌스캔이 밝혀낸 트라우마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고통스러운 경험이 인간의 뇌와 감정에 어떤 깊은 변화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 여기시곤 하지만 사실 트라우마는 우리의 뇌라는 물리적 기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진 생생한 흔적과 같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 흔적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생생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경험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뇌 속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 트라우마의 뇌 과학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심리적인 고통을 넘어 뇌의 즉각적이고도 장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아주 복잡한 현상인데요. 우리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즉 fMRI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스캔 같은 첨단 뇌 스캔 기술을 통해 이러한 변화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마치 우리 뇌의 지도를 펼쳐놓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뇌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해마,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맡는 전전두엽입니다. 정상인의 뇌스캔 이미지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의 뇌스캔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놀랍도록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고속도로와 극심한 정체 구간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우리의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이 부위들의 기능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뇌에서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작은 자극에도 마치 비상벨이 울리듯 강력한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면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해야 할 해마와 전전두엽은 오히려 제 기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상상해보세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세상이 좁아지고 주변 소리는 먹먹하게 들리며 오직 공포만이 온몸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을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나 아찔한 사고 현장에 놓인 듯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 뇌의 이 특정 부위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며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배하며 트라우마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죠. 이처럼 뇌스캔은 우리가 알던 트라우마의 개념을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확장시켜줍니다. 우리의 뇌스캔 이미지를 통해 트라우마가 단순한 마음의 상처가 아닌 물리적인 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과도하게 활성화된 편도체, 제 기능을 잃어버린 해마와 전전두엽은 우리에게 끔찍한 경험이 남긴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걸까요? 이제 그 과거의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왜곡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의 기억은 참으로 역설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기억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하게 각인되어 평생을 괴롭히는가 하면 또 다른 중요한 순간들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흐릿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는 충격적인 사건 당시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은 약화되고 감정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기능은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요한 정보는 놓치고 오직 생존에 필요한 위협 신호만 극대화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이처럼 뇌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반적인 기억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보통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되고 맥락 속에서 이해되지만
트라우마 기억은 마치 파편처럼 흩어져 뇌의 여러 부분에 비정상적으로 저장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소리나 냄새, 심지어는 날씨 같은 작은 자극에도 과거에 끔찍했던 순간이 마치 현실처럼 불현듯 떠오르는 플래시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문득 과거의 악몽 같은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다시 한번 그 트라우마를 겪었던 때와 똑같이 반응하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처리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마치 뇌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듯합니다. 끔찍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꿈속에서 깨어나도 그 잔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한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악몽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낮 동안의 감정 조절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트라우마는 감정 조절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분노를 느끼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는 편도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여 작은 자극에도 비상벨을 울리고 해마와 전전두엽이 감정의 파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마치 뇌 속에 항상 경계태세를 갖춘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사소한 움직임에도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대인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타인의 작은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불신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생기죠. 뇌스캔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특정 부위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빚어지는 현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트라우마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인 뇌의 구조와 기능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기억과 감정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의 그림자는 우리의 현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지만 과연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금 빛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듯했던 뇌도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 즉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 감정을 해방시키는 뇌의 과학적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까 합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놀라운 기관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때로는 불필요한 연결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뇌의 역동적인 특성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트라우마로 인해 손상되거나 왜곡되었던 뇌의 특정 기능들도 다시금 건강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뇌는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 나설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까요? 심리치료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 CBT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굳어진 왜곡된 사고방식이나 감정 패턴을 식별하고 이를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넘어 뇌의 전전두엽이 과도하게 흥분한 편도체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해마가 트라우마 기억을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하도록 돕는 매우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혼란스럽게 얽혀있던 뇌 속의 복잡한 도로망을 다시 정비하고 막혔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치료법인 EMDR, 즉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은 특정한 눈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트라우마 기억을 처리하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억의 저장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약물치료 역시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섬세하게 조절하여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요. 이러한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꾸준히 거치면
놀랍게도 뇌 스캔 이미지에서도 뚜렷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됩니다. 치료 전에는 마치 경고등이 켜진 것처럼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던 편도체가 차분하게 안정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위축되었던 전전두엽과 해마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처럼 뇌가 평온을 되찾고 건강한 기능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은 비단 전문적인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너그럽게 보듬는 마음도 뇌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대신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인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내면의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 또한 매우 중요하죠.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사회적 뇌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와 따뜻한 포옹 같은 사회적 지지 역시 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과 유대감은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높여주거든요. 마치 뇌가 안전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찾은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뇌는 다시금 유연성을 되찾고 과거의 상처가 남긴 깊은 흔적 위로 새로운 신경망을 촘촘히 엮어갑니다. 마치 허물어진 다리를 재건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트라우마는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라는 물리적인 기관이 손상되거나 기능 이상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질병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회복력을 지니고 있으며 적절한 이해와 따뜻한 지지, 그리고 과학적인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에 갇혀있던 뇌가 다시금 자유를 찾고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용기 있게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지 않나요? 뇌 스캔이 보여주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길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명확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에 갇혀있던 뇌가 다시금 자유를 찾고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용기 있게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지 않나요? 결국 트라우마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관장하는 뇌라는 정교한 기관이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생물학적 반응이자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형태로 뇌에 새겨진 생생한 흔적들,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실체인데요. 뇌 스캔은 이 보이지 않는 상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왜곡시키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통해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뇌가 지닌 놀라운 회복력, 즉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핥히고 간 땅에 다시금 새싹이 돋아나듯 손상되었던 뇌의 신경망이 재조직되고 강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료 과정을 통해 뇌는 과거의 상처가 남긴 깊은 흔적 위로 새로운 신경망을 촘촘히 엮어갑니다. 이는 허물어진 다리를 재건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과도 같달까요? 뇌 스캔은 이러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고통스러운 기억에 갇혀있던 뇌가 다시금 유연성을 되찾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는 회복의 기적을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뇌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에게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오늘 우리는 뇌 스캔을 통해 트라우마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사실은 뇌라는 물리적인 기관에 각인된 생생한 흔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트라우마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될 수 있는 질병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고통스러운 기억에 갇혀있던 뇌가 다시 유연성을 되찾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는 회복의 여정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나요?
트라우마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흔하게 존재하며 그 고통을 겪는 이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트라우마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깨고 우리 스스로와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결코 끝이 아니라 뇌의 놀라운 회복력과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의 뇌는 과연 어떻게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쾌락과 보상 시스템을 통해 인간 뇌가 추구하는 행복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